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부자로 살 수 있다 하셔서 주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시기인 중학교 때부터는 제 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생겼고 20대 초반에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어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업으로 하게 되면 지금처럼 흥미를 못 느낄 것 같아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2차례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경제관념에 대해 늘 칭찬했습니다. 결혼 전에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남친은 저의 재력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욕심 없는 남자라고 할까요? 전 남친들은 제가 가진 것들에 관심이 많아. 돈도 너가 더 많으니 밥은 네가 사라. 이런 식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현 남친은 제 재력에 대한 자격지심도 없어 저 또한 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남편과는 작은 빌라를 하나 구매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세 가족이었고 하나뿐인 누나는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던 터라 어머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는 시누이보다 연하였고 모델 같은 큰 키와 수련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있는 시누이가 누구라도 데려와 다행이라며 후다닥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시누이 말에 의하면 예비 아주버님은 나이도 어려 모은 돈이 얼마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로 대출을 알아보는데 시누이가 프리랜서이다 보니 대출이 안 나온다고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시누이의 우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세주지 말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누이 부부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아파트가 있는지 몰랐지만 전에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을 어머님이 용케 기억하시고 계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누이는 그제서야 저의 손을 잡으며 올케 아파트 한 채 있다며? 위치도 상관없고 좁아도 괜찮으니까 나 좀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대출이 안 나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야.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 좀 살려줘 제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고 너무 갑작스러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 말하니 옆에 있던 어머님께서 얘네 돈도 없는 거 알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해줘라. 내가 부탁하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형님의 사정을 듣고도 모른 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보증금 조금과 함께 월세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저의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연신 고마워하셨고 제 스스로도 잘한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아파트에 산 지 2년쯤 되던 해 만날 때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요즘 돈 없어 죽겠다는 소리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찰나 달력을 보니 형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라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계약 시즌이 왔는데 이사 가실 건지 계속 사실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형님은 당연히 살아야지 하면서 월세도 그대로지 하며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월세도 많이 올라? 형님도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오실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 돼요. 저희도 나갈 돈도 너무 많고 이번에 이사 계획이 있어요. 죄송해요 형님. 2년 동안 많이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 못 해주시면 재계약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계약하기 전 어버이날이 다가와 가족들은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다고 말씀하시던 형님은 그냥 명품도 아닌 최고가 명품 백 하나를 들고 오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이어서 비싼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짭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진짜 같아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온 아주버님이 차고 있던 시계와 신발도 명품 같아 남편도 이거 비싸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우리가 한 거 다 이미테이션이라며 웃으셨습니다. 대화 중 시누이의 집 이야기가 나왔고 형님께 전에 들으셨는지
어머님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야기 들었다. 월세 안 올려주면 재계약 못한다고 했다며. 얘네 사정 너도 뻔히 알지 않니? 기존 가격으로 해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형님한테는 저희 상황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고 사정이 급해서 그대로는 힘들 것 같아요. 재계약 어려우시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하며 어머님과 형님을 번갈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은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냐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매번 이런 식이면 안 될 거라는 걸 알기에 못 본 척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형님네 집 이야기는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연차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형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주차 문제로 세입자분과 주민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아파트는 차량 한 대가 기본이고 2대 이상은 차량 등록 후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직접 찾아뵙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해서 상황을 들어보니 등록된 차량 번호는 제가 아는 차량이 아닌 2억 원대의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세입자가 소지한 나머지 차 또한 외제차이며 차량 등록건으로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무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바로 형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니 예상치 못한 제가 방문해 형님은 놀라셨고 집으로 들어가니 저도 없는 안마의자에 고가의 물건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빛을 눈치챘는지 이거 다 중고야 얼마 안 해. 근데 무슨 일이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중고 같지 않은데요? 저 냉장고는 이번에 나온 신상이잖아요.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던데요. 그건 그렇고 형님, 차량이 3대나 있다면서요. 2억 원대 차는 언제 사신 거예요? 집에 올 때 가져온 차량은 다르던데요? 물었습니다. 저의 물음에 당황했는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차가 필요해서 산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올케한테 일일이 상의하고 사야 해?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얄미운지 한 대에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침 한 번 삼키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그동안 돈 없다고 죽는 소리 계속 하셨잖아요. 월세도 못 올려준다고 하시더니 가지고 계신 차량만 3대고 거기에 외제차가 2대라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럼 그동안 명품도 다 진짜였어요? 그러시면서 왜 돈 없다고 하신 거예요? 상황이 어이없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 돌직구 질문에 당황한 형님은 되레 성질을 내시며 지금 집주인이라고 갑질하는 거야 뭐야. 집은 집이고 내가 필요하니깐 산 거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쵸, 물건 사고 필요하면 사는 게 맞죠. 오늘 집에 와보니 형님네 전혀 힘드신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집에서 계속 사실 거면 주변 시세대로 받을게요. 불만 없으시죠?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있던 형님은 올케는 가족 간에 정이 없어. 아니, 내가 우스워? 집 좀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 것이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해와. 소리치셨습니다. 딱 봐도 가지고 있는 명품만 처분하면 그냥 얻을 수 있는 돈인데 남의 돈은 귀한지 모르고 자기 입속만 채울 줄 아는 모습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제가 제시한 돈을 맞춰주지 못하면 기한까지 집을 빼달라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형님은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지고 있던 차량과 다수의 명품 물건들을 처분하고 집을 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꼴에 자기 딸이라고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아파트 꼴랑 한 채 있으면서 유세 떤다며 형님한테 막 대한 거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렇게 제 아파트는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저희도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짐을 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찾아가니 사기를 당했다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세입자와 계약도 끝난 상태였기에 물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한 번 속지 2번 속습니까? 사기 당하시는 건 안 되었지만 이미 계약 완료된 상태라 도와드릴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어머님께서 방문하셨고 너는 왜 이렇게 모지니? 시누이가 사기를 당해서 오갈 데가 없다잖아. 남이랑 한 계약이면 깨면 그만이지. 저를 보며 소리치시는 겁니다. 어머님,
그때 저한테 꼴랑 아파트 한 채 있으면서 유세 떤다고 하셨죠. 저 유세 좀 떨게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동안 사정 안 좋다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고급 외제차의 명품이며 제가 가지지도 못하는 것들 투성인데 제가 그 사정을 또 왜 봐드려야 하죠? 뻥쟁이한테 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있던 시누이는 뭐 뻥쟁이, 내가 집도 없고 사기당하니까 웃음냐 하며 제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갑자기 2대1 싸움이 되었고 이사 절대 안 간다며 소리치면서 모녀는 저에게 쌍욕을 박았습니다. 머리까지 잡히며 욕을 들으니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역도를 했던 저는 시누이를 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시누이를 던져버리니 벙찐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이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네. 개수작들 부리지 말고 이삿날까지 짐이나 빼요. 안 그러면 큰일 치르게 될 줄 알아요? 한마디 시원하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사과했고 자신도 가족들에게 정떨어졌다며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댁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바람이 났는데 내연녀가 마음먹고 아주버님에게 공사를 쳤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아주버님은 내연녀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있던 차며 재산들을 모두 넘겨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딴 일로 전화하지 말라 하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이혼을 했고 빈털터리로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